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둔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아, 혹시 연휴에 니들 어디 갈 생각이니? 아니, 별다른 계획은 없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예준이랑 빈준이가 보고 싶어서 그렇지. 별일 없으면 잠깐 데려오던지. 하긴 집에 내려간 지 한참 되긴 했네. 그럼 그이랑 상의해볼게. 맞벌이와 쌍둥이 육아를 동시에 하다 보니 항상 정신이 없어서 친정에 자주 내려가지 못했기에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사돈 두 분도 잘 지내시지? 잘 지내시는 것 같아. 근데 사돈 두 분은 아직도 육아를 전혀 안 도와주시는 거지? 갑작스레 시부모님 이야기를 꺼냈기에 저도 모르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잘 알면서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이 절대 육아 안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 가끔 보면 친부모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찬바람이 쌩쌩 분다니까?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 그냥 혹시 엄마한테 뭐 할 말 없나 해서 그렇지. 엄마한테 할 말이라니? 뭘 말하는 건데? 지금 혹시 청소방도 옆에 있는 거야? 그이도 옆에 있지. 엄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는 것 같지? 내가 말을 돌리긴 무슨 말을 돌렸다고 그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암튼 연희에 내려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연희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근데 연휴인데 사돈 댁에는 안 가고 우리 집에 온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 우리 시부모님은 우리 일에 전혀 관심 없다고 내가 내내 말했잖아. 그래도 니들 집이 조용하면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오늘따라 조금 이상하네. 엄마,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는 거지? 글쎄 아니라니까. 그럼 그때 오는 걸로 알고 이만 전화 끊을게. 엄마가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어딘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육아와 회사 일로 그 일은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연휴를 맞아 친정에 내려갔는데요. 지방이다 보니 2시간가량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친정은 넓은 마당에 있는 단독 주택이다 보니 쌍둥이 아들도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곤 했습니다. 친정에 내려가면 남편도 참 좋아했는데요. 엄마가 쌍둥이를 맡아서 봐주시다 보니 남편은 아빠랑 가까운 곳에 낚시를 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날도 내려가서 식사를 하자마자 아빠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서방, 우리는 슬슬 낚시 가볼까? 네, 제가 낚싯대 챙기겠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평소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육아며 집안 살림을 공평하게 했기에 남편도 많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 보니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는 시간이 그렇게나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남편이 낚시를 갔고 쌍둥이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미끄럼틀과 여러 장난감을 가지고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는 밖에 설치해둔 의자에 앉아서 쌍둥이를 보면서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는데요. 차를 마시던 엄마가 서운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말은 하지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엄마가 잔소리라도 할까봐 말을 안 한 거야? 말을 안 하다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더욱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시침이 뗄 거 없어. 그렇게 시댁이랑 가까이 살아서 좋을 거 없다고 엄마가 내내 말했잖니. 그리고 사돈 두 분도 참 웃긴 거 아니니? 니들 결혼할 때는 그냥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입이 닳도록 말을 하고서는 어쩜 그럴 수가 있다니? 그러면서 쌍둥이들을 봐주는 것도 아니라면서. 쌍둥이들을 봐주다니 누가 쌍둥이를 봐준다는 거야? 네 시어머니 말이야. 여전히 손주들 안 봐주신다면서.
우리 시어머님은 절대 자식 일에 관여 안 한다고 선언을 하셨잖아. 근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꺼내는 거야?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 입에서 이상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돈 두 분도 그렇잖니? 니네 집 밑으로 이사를 했으면 손주들 좀 봐주고 하면 좀 좋아? 근데 절대 안 봐주고 있다면서 뭐 한다고 굳이 아들 며느리 집 아래층으로 이사를 할 수가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손주 보는 일은 힘드니까 나몰라라 하면서 며느리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 사돈 두 분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은큼한 구석이 있다니까. 잠깐만,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렇잖아. 상견례 때부터 자식 일에 일일이 참견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들 며느리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쩜 우리 몰래 니들 아래층으로 이사를 할 수가 있냔 말이야. 아래층으로 이사를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얘는 나도 이젠 다 아니까 시침이 뗄 필요 없어. 안 써든 말로는 우리가 걱정할까봐 니들이 숨기고 있었던 거라면서. 그 말 듣고 처음에는 나도 모른 척 하려고 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찌나 괘씸하던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라니까. 엄마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요약해보자면 시부모님이 우리 바로 밑에 층에 사신다는 말이야? 에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이젠 엄마도 다 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야말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나한테는 귀뜸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내가 그날 니네 아파트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기나 해? 그날이라니? 언제를 말하는 거야? 왜 그때 네 이모부 병원에 입원해서 잠깐 올라갔던 적 있었잖아. 그때 올라가는 김에 냉장고에 반찬 넣어주느라고 니들 집에 잠깐 들렀고 말이야. 근데 전에 알려줬던 비밀번호를 깜빡해서 너한테 전화했더니 네가 전화 안 받았잖아. 그래서 다시 청소방한테 전화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냉장고에 반찬 넣어두고 설거지랑 청소 빨래까지 하고 온 적 있었잖아. 그게 언제적 일이야? 그때면 4달 전쯤 일이잖아. 벌써 그렇게 됐나? 그때 집 정리 싹 하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필이면 엘리베이터가 수중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네 아빠랑 둘이서 계단으로 내려갔거든. 근데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집안에서 한사돈이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잘못 봤나 싶어서 눈만 꼼뻑이고 있었는데 네 아빠가 먼저 인사를 하더라니까. 엄마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줬는데요. 그날은 이모부가 갑자기 입원을 하셔서 두 분이 급히 서울병원으로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올라오신 김에 우리 집에 들러서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주시고 집안 청소까지 하고 바로 병원에 가셨다 내려가셨고요. 우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괜히 신경 쓸까 싶어 바로 내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계단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우리 집 바로 밑에 층으로 내려가자 순간 현관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우리 시어머님이 나오셨다네요. 처음엔 엄마도 설마 했다는데요. 잠시 우리 시부모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냉정할 정도로 자식들에게 정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으니까요. 오죽하면 쌍둥이를 임시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기쁨보다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병원에서 쌍둥이라고 했다고? 혹시 너희 집안에 쌍둥이가 있었던 거니? 우리 집안에는 쌍둥이가 없어서 조금 놀랐거든. 그렇지 않다 엄마한테 여쭤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쌍둥이라 조금 놀라했던 참이에요. 쌍둥이 키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하던데 혹시 성별은 뭐라고 했니?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아들 쌍둥이인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뭐? 아들 쌍둥이? 그럼 출산하면 회사는 그만둘 거니? 네? 아니요. 그이랑 상의해봤는데 회사는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그럼 안사돈이 육아를 도와주신다는 거니? 엄마는 지방에 계셔서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시어머님 말에
일일이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답을 하면 할수록 시어머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아니, 출산 후에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안사돈이 봐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쌍둥이는 어떻게 키울 생각인 거니? 우선은 베이비시터를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조금 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할 것 같고요. 내가 듣기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꽤 된다고 들었는데 굳이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거니? 그냥 네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육아휴직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가 않아서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 안 되면 엄마가 올라와서 봐주신다고 하기도 했고 이모가 가까이 살았기에 이모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말을 듣는 내내 시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하셨고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네가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니들 결혼할 때도 우리가 확실히 말했지만 우린 절대로 손주 봐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내 말은 손주 안 봐준다고 서운하다는 둥 그런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란 말이야. 지금껏 고생하면서 자식들 키우는데 이 나이에 손주까지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니? 그때 당시 시어머님의 냉담한 태도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이 제게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지라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께 쌍둥이를 맡기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제가 회사 그만두는 게 싫다고 하셔서 정 안 되면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모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모도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암튼 우리한테는 절대로 손주 봐달라는 얘기 하지도 마라. 하긴 너도 알다시피 내가 모임도 많고 여행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긴 해.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마.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기에 결국에는 저도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 내가 쌍둥이 안 맡길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갈 때마다 절대 안 봐주실 거라고 강조하시잖아.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당신이 말 좀 해보던지.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원래부터 자식 일에 관심이 없으셨던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각별하고 그러시잖아. 근데 두 분은 진짜 정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 그게 우리 부모님도 자식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셨어. 근데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 변하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머님 아버님은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 여보, 우리 부모님 때문에 화가 나고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 첫 인사 갔을 때부터 두 분이 정확히 선 긋는 말을 많이 하셨잖아. 그때부터 이미 내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야. 하긴 내가 당신부터 학벌이 안 좋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 그치만 그 와중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회사 다니고 있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 들어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 한마디로 당신보다 학벌은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싫은 티를 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우리가 시댁 갈 때마다 두 분이 말도 별로 안 하시고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표정 짓고 있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그래? 두 분은 내가 싫으신 거야. 그냥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지. 그렇게 싫은 며느리가 손주를 봐달라고 할까봐 노심초사하고 계신 거라니까. 글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본가에 가는 게 많이 불편하면 앞으로 당신은 안 가도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가지 마. 그동안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인지 그날은 남편도 날선 표정으로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에도 시부모님은 제게 좀처럼 곁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두 분에게 정을 주지 않은 채 딱 기분만 하면서 지냈고요. 쌍둥이가 태어나고 나서
시부모님이 병원에 오셨는데요. 산후조리에 보태라고 300만 원을 건네주신 뒤 쌍둥이들을 한 10분 정도 보시다가는 급한 일이 있다고 급히 병실을 나가셨거든요. 남편이 두 분을 배웅하러 병실을 나가자마자 이모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사돈 두 분한테는 쌍둥이가 첫 손주라고 하지 않았니? 정서방 동생 나한테 결혼 안 했다고 했지? 첫 손주가 맞아. 대부분 첫 손주 보면 난리도 아닌데 어쩜 첫 손주를 보는데 저렇게 쌀쌀 맞을 수가 있다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틀린 말 하고 따니 그만 뭘 그래. 언니랑 형부는 첫 손주 나왔다고 눈물까지 흘렸잖아.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반응이기 마련이거든. 근데 사돈 두 분은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잖아. 난 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러는 건 또 처음 보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 건데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난리야. 그래도 첫 손주가 예쁘니까 오셔서 300만 원씩이나 주신 거 아니겠어? 하긴 뭐 그건 또 그렇네. 이모가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는데요. 사실 저도 두 분에게 조금은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쌍둥이를 보고도 전혀 반기는 기색이 없었으니 당연할 수밖에요. 그렇게 시부모님과는 점점 사이가 멀어져갔고 저도 딱히 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분처럼 그냥 기본에 충실하려 노력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엄마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새어나왔으니 제 입장에서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계단을 내려가던 중 엄마가 놀란 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자 아빠가 먼저 인사를 드렸다네요. 아니, 사부인 아니십니까? 두 분이 여긴 어떻게 오신 겁니까? 부모님을 보던 시어머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는데요. 그냥 보더라도 많이 놀란 모습이더랍니다. 엄마 말을 듣다가 저도 어리둥절한 채 넋이나 봐 있었더니 엄마가 채근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얘가 연기자가 다 됐네. 니들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엄마 우리 진짜 모르고 있었어. 정말이야. 뭐? 니들이 모르고 있었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정말이야.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었다니까? 글쎄 엄마는 괜찮다니까. 안 사던 말로는 우리가 걱정할까 싶어서 니들이 말 안 했을 거라고 하면서 그냥 못 본 척 해달라고 하시길래 나도 몇 달 동안 참다가 물어본 거야. 근데 네가 계속 시치미를 뜨니까 나도 기분이 안 좋네. 엄마가 서운한 티를 내셨기에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몰랐다니까? 정말이야.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그때 안 써던 말로는 이사한 지 한 달인가 지났다고 하던데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달이나 지났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엄마, 근데 우리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했지? 우리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씀하셨다는 거지? 글쎄 그랬다니까. 그날 시어머님과의 대화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엄마 말에 의하면 그날 부모님이 놀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빤히 바라보자 시어머님이 다급한 표정으로 부탁을 하셨다네요. 우리가 애들 집 아래층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두 분이 걱정하실 수도 있다고 하면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했거든요. 그러니 사돈 두 분은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사실 시부모가 밑에 집에 산다고 하면 어떤 친정 부모가 걱정을 안 하겠어요. 거기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다네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제게 당장이라도 전화를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나야 당장이라도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네 아빠가 괜히 전화해서 문제 만들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꼭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럼 진짜로 시부모님이 우리 밑에 집으로 이사를 오셨단 말인 거잖아? 니들은 진짜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하신 거라니? 사돈 두 분도 참 이상한 분들이네. 내가 사연 채널에서 들어보니까 옆집으로 이사하는 시부모 이야기는 몇 번 들었거든.
근데 대부분은 이사해놓고는 수시로 불러대고 며느리를 힘들게 해서 이혼을 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던데 진짜로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렀단 말이야? 엄마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는데요. 저 또한 시부모님 속을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진짜로 전혀 몰랐어. 사실 그동안 밑에 집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 보니까 자주 다퉜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조용해졌길래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사를 갔다고 하시면서 전혀 몰랐냐고 하시더라고. 경비 아저씨가 그랬단 말이야? 엄마 물음에 경비 아저씨와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했는데요. 어느 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다가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밝은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어요. 밑에 집이 이사 가서 요즘은 좀 편해졌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밑에 집 이사 갔어요? 토요일인가 이사 간다고 청일 시끄러웠는데 몰랐어요. 아, 저희가 3일 동안 친정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 이사를 했던 모양이네요. 어쩐지 요즘 좀 조용하다 싶긴 했어요. 조용하다마다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참 점잖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전에 살던 분들은 어찌나 가출하시던지 허구한 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지금 이사 오신 분들은 뵐 때마다 인사도 해주시고 정말 좋은 분들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도 살맛이 난다니까요.